정치 플러스 과학 이퀄 융합 과학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예, 지금 캐나다 오타와대의 김우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만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네. 제가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 속보군요. 박혜영 님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예.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제작비 후원해 주신 돈으로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 님이 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바쁘셨어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오늘 경찰서 갔다 오셨다고요. 네. 범죄자입니까? 제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고소를 당하셨나요? 네, 고소를 그렇군요. 예. 4개를 당했거든요. 4번이나 근데 당하셨어요. 이 마지막 고소는 좀 복잡하게 얽혀서 고소를 하고 3일 만에 취소를 하셨었어요. 예. 그랬다가 재고소를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마지막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형사들을 만났는데 형사들이 반가워하던 거예요. 단고소님 또 왔네. 지난번에 조사했었던 분이 옆에 앉아 계시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조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집 같고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급 과학자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예. 근데 평소에는 그건 보통이라고 팩트예요. 고급 과학자는. 고급 과학자 제가 지금 팩트인가요?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비의 이름이 고급 과학자이기 예. 때문에 그건 그래요? 팩트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떨 때는 보통 과학자라고 친근한 척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어떨 때는 고급 과학자라고 굉장히 엘리트 박줍니까? 제가 별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고급 과학자도 있고 요즘 미는 거 그거고 예. 낯선 과학자라는 별명도 누가 붙여준 적이 낯선 있어요. 과학자. 예. 요즘에는 뭐 보통 과학자는 그냥 코너에 그 어떤 글 쓰는 그 연재 이름이고요. 요즘에는 난 위험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위험한 dangerous. 그걸로 한번 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서 자주 가면은 dangerous죠. 네. 예. 리맨님이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You are amazing. 저 돈은 저한테 오나요? 그렇지 누구한테 않나요? 후원했는지는 저희가 확실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네. 리맨님 정말 2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과학 얘기를 가져왔는데 중국 얘기를 가져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뜬금픽 일단 이게 왜 이거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이 중국이 과학 발전하는 속도가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보다 낫습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한국 밑에 있는 미국을 거 아니에요? 앞섰어요. 한국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하시면 안 그래요? 되죠. 진행자가. 그렇군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예. 또 이걸 지도자가 직접 챙기거든요. 지도자라고 하면 시진핑. 예, 시진핑 주석이 예.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는데 중앙당 위원회인가 뭐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예. 그 끝나고 나서 이 지난 70년간 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어온 동력은 중국 과학원이었고 그다음에 중국 과학은 지난 30년간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과학 기술만이 이 중국을 부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적 수사 아닙니까? 원래 의뢰 정치인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 중국의 수준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한국은 보면 마치 이 중국 과학 기술자들한테 니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우리를 무슨 노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은 과학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한다라고 하면 팩트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나요? 이 팩트인 게 중국이 한 2008년부터 천인 계획이라는 걸 천인 계획. 예, 이 천인 계획이 뭐냐면 그러니까 1000명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 1000명을 중국으로 모셔오겠다. 그리고 뭐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각 분야의 과학자들을 모셔와서 중국의 이제 대학과 연구소를 최상급으로 키우겠다. 그 1000명 안에 들어가신 건가요? 전 1000명에 못 들었고요. 못 들어. 최근에 중국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그 1000명에 들려면 최고급 과학자예요. 최고급. 전 아직 고급이라. 그냥 고급이고. 네. 그 우수상, 최우수상 있지 않습니까? Very excellent와 excellent의 차이군요. 발음 진짜 안 좋으시네요. 예. 네. Very excellent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고급이라. 알겠습니다. 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직접 챙긴 것도 넘어서 최근에 또 블록체인 국가가 되겠다고 해서. 블록체인이요? 그거 사기극 아닌가요? 아니
또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시네. 그 페이스북도 왜 리브라라는 그 블록체인 화폐를 만들겠다고. 예, 암호화폐를 지금 그렇죠.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중국이 예.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 모든 화폐를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주가가 40%가 뛰었었어요. 아 진짜? 네, 네. 좀 사줄 걸. 비트코인 하지 마십시오. 아, 예,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예. 네. 사실 중국이 2017년부터 논문 수에서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막 공장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아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 나온 논문의 대부분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약간 가짜 논문도 있고 뭐 믿을 수 없는 논문도 오픈 있지만 액세스 저널에 실리는 예, 뭐 그런 그렇죠. 저널들. 근데 하지만 예, 예. 팩트는 이미 미국을 논문 수는 넘어섰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더 이상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과학자들을 스파이 취급하고 뭐 이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에 잘 안 가요. 연수 같은 걸 안 가고. 과거에는 사실은 네. 그 중국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네. 미국에서 눌러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정치적 자유라는 거 그리고 학문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미국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약간 예. 사람이 좀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중국 안에서 어떤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천인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는 2012년부터는 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만인 계획. 만인 계획 네, 그럼 그래서- 만 명을 모은다. 저는 이제 그 그 만 명- 만인에는 낀 거죠. 만 명의 낀 건가요? 천인은 최고급을 모았던 거고 아. 만인은 이제 고급 과학자들. 그래서 저는 고급. 만인 정도에는 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분을 데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아니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런 이 김우재 교수 박사를 지금 대한민국이 품지 못하고 지금 중국에 인재 유출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게 있는데 뭐 중국판 네이처 사이언스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어요. 중국이 자기네 학술지를 학술지를 네,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뭐 모든 좋은 학술지가 다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거잖아요. 영미권에 다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것조차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플랫폼을 아예 우리가 갖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중국어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예. 과학기술은 예. 영어가 기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예. 논문은 영어로 써야 되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 혹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특전사 아닙니까 전공이? 아 이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쌍하신 아 예. 분이시고요. 법학을 한 걸 사법 시험을 보셨으니까 그거 2등했어요 사법 시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시진핑 주석이 대학을 무슨 과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진핑 주석 법대 아닙니까? 아닌가요? 칭화대학 칭화대. 화공과 화공과요? 기본 유기 합성을 전공하셨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화학 쪽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하지 맙시다. 예. 그분은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 예. 공대에 들어간 거는 그 예.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도 그분이 그때도 공부를 박정-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 네. 몇몇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서울대 철학과 나왔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동문들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했다는 걸 본 사람이 아, 없어요. 그왜 이렇게 머리 날리는 사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얘기하고 예. 싶었던 건 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예. 이 중국의 많은 그 리더들이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대. 예. 중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그 국가의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공대 출신이 많았고 뭐 지금은 약간 문과랑 뒤집혔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오쩌둥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이 공장 네. 그리고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 이런 것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공학자 출신의 그 리더들이 정치 리더들이 그렇군요. 나라를 이끌어왔죠. 아. 그리고 혹시 지금 전 세계에서 예. 가장 그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유럽의 리더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럽의 리더. 네. 유럽의 리더라고 하면은 우리 마크롱 아니면 메르켈 뭐 이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메르켈. 메르켈, 독일. 예, 독일이 독일. 가장 예. 제조업이 강하고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자, 메르켈의 전공이 뭐죠? 메르켈은 이제 우파예요. 그래서 종교 기독교 우파죠. 네. 기사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종교를 종교를 전공했을 것 같아요. 메르켈이 예.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양자화학이요? 네. 와. 우리는 이해도 하지 못하는 양자 역학은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만 양자화학은 뭔가요 도대체? 양자화학으로 예.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요. 어. 그리고
중국은 옛날에 후진타오 주석이라고 예, 후진타오 기억나요? 예전에. 그분도 칭화대 수리공정학부를 나오셨고 그렇군요. 원자바오도 베이징대 지질학과 출신이고 오. 이렇게 이공계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원래 이공계 출신이라 함은 예, 예. 학부를 뜻하진 않습니다. 아. 적어도 석사 정도는 해야 석사는 해야지. 내가 과학 기술의 맛을 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그 분들도 이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계속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 후보로 봐야 되는가. 그러게요. 이런 문제. 출마하십니까 다음 대선에? 제가 출마한다니. 저희도 이제 공학자나 이렇게 공대 출신을 좀 예. 영입을 해서 특히 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정의당이 자꾸 지금 영입한다는데 이공계 출신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김우재 교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의당, 민주당 관계자. 한국은 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절대 갈 생각이 없고요. 예.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러 나온 거죠. 그런 얘기 정치하겠다? 어떤 얘기?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 예. 그 우리 국민들도 예. 이제 그 변호사와 이런 율사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아, 벗어나서 예. 이런 이공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예, 일단은 학사로는 안 돼. 이미 박근혜 석사쯤은- 대통령으로 이미 검증이 돼. 학사로는 요즘 부족하다. 박사 많아요. 예, 박사 예. 따고 할 일 없는 이공계 출신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영입해야 되지 않는가. 예. 네, 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미드나인님이 또, 이게 화난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10,000원을 후원해 네, 주셨습니다. 와, 저거 저 주냐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저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방송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공계 쪽이 정치권에 덜 있는 거는 뭐 팩트니까 네, 거의 현상이니까 없죠. 알겠는데 이공계가 많이 정치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기술 강국이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고급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예. 고급 과학자 아닙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변호사 출신들이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정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씨도 의사 출신이셨고, 예. 박원순, 뭐 문재인, 노무현 다 변호사 출신이고. 그러니까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대중적인 직업 아닌가요? 뭐야? 아닌가요? 아니 뭐 누구나 의사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그 자격증도 있고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돈, 궤도에 올라가면 결코 거의 대부분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변호사 자격증 따면 일단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의사도 자격증 면허 따면 끝까지 가고. 그렇죠. 자, 저는 그분들이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서 실패를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하고 이런 모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은 원래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참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러게요. 이게 전 교수도 관둬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관두잖아요. 교수도 휴직을 해야 휴직을 되죠. 하죠. 예. 변호사는 그러면은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거 없애는 법부터 만듭시다. 뭐 그거는 국회에 가서 만드시고요. 그거는 예.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이니까 실패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거니까. 안정적인 예. 사회적 뒷배경이 있고 예. 나는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아. 어떤 직업 계층은 정치에 좀 더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민의 비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도 그렇고 소수자도 그렇고 나이대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과대대표돼 있어요. 맞아요. 좀 많긴 해요. 방송에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죠. 그리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과학기술인들을 정치계로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요. 그런 운동은 이미 과총이나 이런 데서 한 10, 20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예. 하시는 분도 비례대표로 들어갔고 그렇죠. 문미옥 그 지금 과학기술부 차관 이분도 여성 과학기술인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뭐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나아졌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딱히 나아진 것 같지는 나라가 않아요. 뭐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예, 나라는 더 이상해지고 있죠. 어. 그래서 제 말은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위를 높여준다 하면 월급 10만 원씩 더 주면 됩니까?
100만 원씩 더 아, 주지. 100만 원씩. 딱 100만 원씩만 더 주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공계를 더 우대를 해서 우대라기보다는 예, 예.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할 몫을 그대로 주는 거. 그래서 구글 엔지니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글 엔지니어 한 10만 달러 되지 않나요? 20만 달러 넘죠. 20만 달러. 한 20만 2억 원을 얘기하면 2억에서 3억이 되는데 원. 예, 예. 한국에서는 웬만한 그 개발자들은 1억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개발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개발자 중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예. 그러면 개발자들의 이익도 대변해주고 한국 지금 이런 혁신 기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표해줄 사람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개발자 출신 국회의원 아는 사람 있으세요? 개발자는 개발을 해야죠. 왜 국회가 합니까? 그럼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지 왜 국회에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의사는 치료를 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아, 겁니까? 그렇네요. 네, 이분 예. 이상한 분이군요. 아, 뭐 제가 원래 이상한 거는 여기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네, 네, 네. 어찌됐든 다양한 직군, 다양한 세대가 국회에 가야지.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너무 변호사, 너무 네. 검사, 뭐 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학자들도 그러니까요. 과학자도 여러 종류가 사실 과학 이거를 기술이. 과학이라고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퉁치기도 힘든 게 굉장히 분야가 많죠. 정말 여기 생명과학자, 생물학과. 뭐 신경과학이나 생명과학자도 물리학자도 있고 있고요. 물리학자도 과학자도 있고 뭐 완전히 다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다양하게 진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부터 이 과학기술인들 좀 출연 기회를 많이 주시고 예. 더 좀 나오게 해.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학자가. 아니 과학기술인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노잼이세요. 편견인가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은 그러면은 네. 그렇게 우대를 해서 잘 된 건가요?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국은 예. 과학기술인을 특별히 우대하지 않고요. 예.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한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것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개발자들의 연봉이 낮은 문제. 근데 한국에서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절대로 갑부가 없거든요. 교수로 뭐 해도 뭐 돈도 얼마 못 벌고. 중국에는 갑부들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과학 기술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중국 평균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 네. 과학 기술인이 되면 그래도 거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이제 이 빠른 산업 발전을 겪으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가고 있는 혁신 기업들도 전부 다 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것들이에요. 그럼요, 다. 자, 우리는 얼마나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대접, 지위를 생각해 왔는가. 우리는 우리 아들, 딸을 전부 의사와 변호사 시키려고 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피를 빨아먹은 것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인민의 고열, 어디서 뭐, 김준일 대표부터 좀 사회주의자인가요? 인민의 아이를 과학자를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진로를 아직 말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섣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과학계를 대표해서 과학계 이익단체 대변인 김우재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